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아시나요? 배불러. 밥을 먹었어. 맞아. 피드백 하는, 방대에 써놨듯이. 피드백 하는 날이에요. 사람이 좀 오면은 피드백을 할 것이고요. 피드백 할 그림은 옛날 제 그림으로 하려고요. 신청을 받으려고 했는데 시간도 너무 촉박했고 처음부터 너무 이제 약간 난이도 조절을 해야 하니까 제 그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이제 제 그림으로. 뭐가 좋을까? 맞아, 그러려고 합니다. 목적은 이제 방금 밥을 먹었거든요. 밥 먹은 지 지금 5분 됐어요. 너무 짜가지고 지금 물을 엄청 마시고 있어. 약간 이 짠기가 진정될 때까지 좀 요즘 맞아, 나 자신만 거침없이 피드백하기 좋은 게 없어. 맞아, 딱 그런 느낌인 거지. 아, 배불러. 왜 밥은 먹고 조금 있으면 배불러지는 걸까? 바로 배가 부르면은 이렇게 과식하지 않을 텐데. 일단 오늘은 피드백을 하는 게 또 간을 보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위로 해야 할지 같은 것들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한테. 다 보시고 나서 개선점이나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배불러서 잠시 진정 좀. 한 10분? 15분 정도의 화면을 켜고 시작합시다. 앞으로 방송을 제가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은 저의 편한 모습이기 때문에 방송에다 이것저것을 끼얹고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그럴 자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긴 해. 그래도 나름의 체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요. 배불러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나 좀 해보고요. 나 지금 니콜을 거의 다 그려가거든요. 니콜 배경이랑 소품만 그리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지금 단계에서의 고민이 뭐냐면 이제 니콜을 트위터에 올릴 거잖아. 올릴 때 대사 한마디 있으면 좋겠거든? 근데 뭔가 저의 바보 같은 이 남성향에 대한 짧은 견해로는 정말 적절한 대사가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따가 피드백 끝나고 대사를 조금 추천받고 싶어요. 근데 그걸 다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거 중에 판단해서 하고 여기 도저히 아이디어가 없으면 내가 알아서 쓸 테지만 그래도 의견 조금 모으면 좋지 않을까? 맞아. 딱 그런 느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뭔가 저번에 노초이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처음 딱 니콜 그거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 같다. 뭐 화보 같다. 이게 약간 청승맞게 맡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주셨을 때 뭔가 니콜스러움은 많이 빠졌구나 라는 판단을 했거든? 그래서 그거를 대사로 보충해 준다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 뭔가 그런 니콜이 평소에
애들한테 로프콘한테 빚을 지고 있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은 조금 더 아 이 사람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니콜에 대해 이해하고 그린 건데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아 이 사람 니콜 잘 모르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대사에서 니콜스러움이 묻어나는 대사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안 납니다. 뭐 생각이 안 나면은 그래 단순한 대사 그냥 뻔한 대사를 넣어도 뭐 상관없긴 한데 굳이 뭐 넣자면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여러분들한테 뭐 짐을 지워주고 싶은 건 아닌데 혹시나 의견이 있으시다면은 추천을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라무네 드셔본 적 있으세요? 라무네 왜 먹는 거야? 저 아까 전에 노브랜드 갔는데 라무네 소다가 있길래 먹었는데 너무 먹기도 불편하고 맛도 뭔가 싸구려 소다 맛 나가지고 맛없는데 왜 먹는 거지? 병도 유리병이라서 분리수거하기도 불편함. 왜 먹어? 이게 왜 일본의 대표 음료야? 그치 별론데? 수정 놓친데 갸우스럽네. 그치 별론데? 나도 별로라고 생각해. 그래서 약간 왜 먹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 싸구려 맛으로 먹는 건가? 가격이 1,7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게 싸지도 않았는데. 이게 유리가 케이스라는 점에서 저렴할 수가 없잖아, 라무네가. 아닌가? 일본에서 플러스인가? 우리나라에서 유리인가? 그러니까 나는 그거야. 맛은 평범해. 맛이 있는지는 잘 모르고 특별한 맛은 아닌 것 같아. 근데 먹기가 너무 불편해. 이거 눌러가지고 구슬 내리고 그리고 마시다 보면 구슬 막혀가지고 다시 뚫어줘야 되고 하는 것도 불편하고 보관도 어려워. 뚜껑이 안 닫히잖아. 그리고 유리라는 점에서 무거워. 그러니까 어떤 점이 가지고 다니면서 마시기 편리한 그런 일본의 대표 음료수가 된 걸까라는 점에서 궁금해. 아 되게 싸네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0원 더 받던데 엄청 싸긴 하네. 싸서 그런가? 왜 싸지 근데? 유리로 만들었는데? 아 하긴 제가 일본 걸 먹어본 건 아니긴 하죠. 하긴. 배불러. 뭔가 역시 궁금해서 먹어본 거긴 한데 뭐 그런 점이 저는 다시 사 먹을 것 같지 않은데 난 이렇게까지 들어본 이상 일본 가서 한 번 더 사 먹고 싶긴 하다. 내가 먹어본 라무네가 일본 거랑 얼마나 다른지도 좀 알아봐야겠어요. 아 배불러요. 아 진짜? 그치 비싸지 않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비싸지 않나 생각을 하냐면 유리로 만든 건데 제작비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플라스틱이 단가가 싸서 저렴한 건데 유리인데 비쌀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근데 사실 너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맛있거나 좀 재밌거나 하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는 않긴 해. 일본 게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진 않아서. 노래는 젠존제 노래를 들어야지. 요즘 젠존제 노래를 되게 많이 들어요. 젠존제 부금 있잖아요. 요즘 이제 그 뭐냐 메이플 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젠존제로 좀 갈아탔습니다. 오늘 피드백 할 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요거거든요.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죠. 언제적 그림이야? 무려 2024년 1월 20일 1년 반 정도 됐네요. 릴리 펀딩 전이야. 릴리 펀딩도 전에. 근데 그쯤이긴 하다. 릴리 펀딩 전이야. 요거에 대한 피드백을 가볍게 하고 좀 시간이 얼마를 써야 될지도 좀 모르겠거든? 그래서 사실 제가 머릿속으로 여기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짰어요. 왜냐면 내가 말했잖아. 저 유튜브를 좀 하고 싶다고. 유튜브를 좀
거창하게 시작하고 싶진 않고 그냥 가볍게 시작하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하려고 이것저것 계획을 짰는데 막상 한번 해봐야 감이 올 것 같더라고. 저번에 너무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데이터가 다 사라져가지고 그래서 한번 데이터를 쌓을 겸 가볍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번 거 어차피 소스를 안 쓸 거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땠는지까지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건 제일 문제는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추는 게 좋을까요? 그림을 어느 정도 그린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그림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을까? 반갑습니다. 일단은 하면서 생각해보자. 그런가? 하긴 그림 어느 정도 그려본 사람 기준이 맞겠지? 그럼 또 얼마나 또 두 번째로는 얼마나 뜯어고쳐야 하는가? 또 뭐 해보면서 이거는 연습용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으세요. 도움이 된다면 기쁜 거고요. 도움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노래를 좀 줄여야겠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막상 또 말하려니 긴장돼. 제가 서론을 주구장창 말을 한 거는 나의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거거든요. 괜찮아? 연습용이야? 그냥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러려고. 이게 다 나의 긴장을 풀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살짝 긴장되네요. 너무 열심히 그림을 한 2가지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음. 30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지금 좀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30분에 시작을 합시다. 배불러. 너무 배가 부르고요. 좀 긴장을 풀기 위한 대화를 또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서 어떤 게 아쉽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엄청나게 아쉬운 점이 많아서요.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어떻게 만져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거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긴 하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떡해? 엄청 많아. 그치. 막눈의 눈에는 모르겠지. 나는. 아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그냥 제 나름대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유의미하다면 올라갈 것 같고 너무 횡설수설하거나 처음이라 너무 버벅거리면 안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단 올릴 생각은 없긴 합니다. 근데 괜찮았다 싶으면 안 올릴 이유도 없어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다시 보기는 올라갈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기도 올릴지 안 올릴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기는 유유님이
올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근데 그래 일단 오케이. 음, 참 옛날에 그린 티가 나네. 옛날엔 이렇게 그렸었지. 참 열심히 그렸는데.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수업을 할 때 피드백을 하면은 웬만해서는 잘한 점이랑 못한 점을 구분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점은 앞으로 계속 지켜나가라 라는 거, 그리고 못한 점은 고쳐라 이런 느낌으로 분리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옛날 그림이어가지고 지금의 나한테는 잘한 점이 하나도 안 보이네. 큰일 났네. 근데 뭐 또 너무 후드려 패면은 아플 것 같아서. 그래, 과거에 나 오케이, 이제 8분이 남았군요. 난 또 긴장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기도 하고. 반갑습니다. 아, 우와, 오랜만이에요. 반갑습니다. 엄청나게 오랜만이야. 음, 30분 정도 걸릴 것 같으니까. 2시간을 할 예정이란 말이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1시간 반. 그 사이에 2장을 그리면 오랜만입니다.
하나야지. 안 보이려나? 개강해진 바람에, 아, 저런. 저 이제 저녁에만 방송할 예정인데 좀 올 수 있나요? 7시부터 11시까지를 고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월화수목. 그럼 올 수 있을까? 좋아요. 근데 뭐 저라는 인간이 좀 작심삼일이 심해서 언제 뭐 얼마나 오래 갈진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좋아요. 제가 얼마나 이 그림을 나아지게 만들 수 있을지 저도 기대가 되네요. 나의 실력이 1년 반 동안 얼마나 성장했을지. 성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내가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그래서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직도 정리가 어렵다는 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예. 방송 딜레이가 있어요? 그래? 근데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아까부터 계속 인터넷이 연결됐다 끊겼다 연결됐다 끊겼다 그러고 있어. 컴퓨터가 이상한가 봐요. 채팅이 너무 늦게 올라오는 것 같다고? 왜 그러지? 근데 뭐 어차피 피드백이니까 혼자 떠들 것 같아서요. 이거는 뭐 누군가 신청자도 없으니까. 오늘따라 너무 늦게 올라간다고? 해소를 해야 하나? 지금 27분이거든? 여러분들은 몇 분이에요? 1분 이상 차이 나진 않나봐. 10초나 차이나. 나 지금 24초 지나가고 있는데? 10초나 차이나. 10초도 엄청 긴데? 아무튼 뭐 알아서들 잘 보세요. 엄청 불편하진 않겠죠? 아, 배부르고요. 보는데 문제 없어요? 그럼 됐어요. 아무튼 봐.
사실 이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정리가 안 되는 이게 굉장히. 아, 나 이거 좀 걱정이긴 해요. 여러분, 너무 그러니까 평균 이상인 그림을 갖다가 피드백하면은 와닿지도 않고, 뭔가 내용도 어쩔 수 없이 어려워질 것 같거든? 그냥 완전 누가 봐도 별로인 그림 갖다 피드백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이나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이건 사실 어느 정도 좀 미세한 영역이긴 해. 뭔가 이 자체로도 나는 이때도 프로였거든. 그래서 좀 애매하긴 해서 이거 하나 하고 다음 거는 조금 저 완전 옛날 그림으로 좀. 근데 그거는 또 애매한 게 너무 많이 바꾸게 돼가지고 그냥 싸가지 엎어버리게 돼가지고 그것도 그것대로 좀 이상하잖아. 뭐 해보면 알겠죠. 얼마나 여러분들께 정보를 줄 수 있을지. 약간 좀 여러분들의 기준을 좀 파악하면 편할 것 같은데 해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30분이니까 시작을 합시다. 아유, 좀 빠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혼자 주절주절 떠들 수도 있는데 질문이라던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다면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추가 설명해드릴 수 있습니다. 봅시다. 이 그림을 딱 봤을 때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살짝 채도가 많이 탁하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요즘 일단 이거의 기준은 제 그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게 이제 보편적인 정답도 아니에요. 캐주얼 일러스트는 워낙 정답이라는 게 없고 개성이 중시되기 때문에 너무 뭔가 정확하게 무언가라고 진단을 할 수 없어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채도가 굉장히 낮고 상당히 그림이 올드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빛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부서지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인상이나 그림의 분위기 같은 것들이 확 와닿지 않는다는 점도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채도 관련해서 요즘 그림들은 좀 채도가 좀 높고 좀 선명하게 예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블루아카라던가 그런 좀 캐주얼한 게임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림 자체가 좀 눈에 잘 띄고 뭔가 그렇게 알록달록한 느낌이 조금 더 요즘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지금 이 스타일은 살짝 옛날의 명일방주라던가 이렇게 좀 채도 빠지고 좀 회색조의 분위기에서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거든요. 그게 이제 살짝은 나쁜 건 아니지만 옛날스럽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도를 좀 올려주고 시작을 합시다. 채도를 올리는 거는 저는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올릴 거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처음에 구도를 잡을 때부터 채도를 올려놓고 잡는 거를 기준으로 하셔야 하고요. 일단 채도를 올려서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근데 이렇게 제가 단순하게 색만 올려놓으니까 좀 보이는 문제점들이 피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 잡을 때 그냥 어느 정도 기준선에 확 맞춰놓고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하나 수정을 하기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잡아놓고 하나씩 봅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언급했던 부분이 좀 써볼 걸 그랬나? 채도. 그리고 얼굴이 옛스럽다고 하긴 뭐라 그래? 촌스럽다 해야 돼. 얼굴 그리고 빛이 제대로 안 들어오고 그리고 이거는 뭐 기타 요소 구성들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는 빛이랑 채도는 이제 색감에 대한 문제죠. 색감까지. 그래서 채도 일단 올려놨고 그러고 나서 색감을 좀 다듬어 보면 그냥 일단 제가 이거를 완성해서 좀
급하게 올렸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붉어졌어요. 피부도 엄청 붉어지고 머리카락도 되게 선명해졌는데 선명해졌다기보다 이게 좀 색이 탔다고 해야 할까요? 네, 이것만 좀 정리를 해줍시다. 조금만 풀어줄게요. 색이라는 걸 채도를 올린다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한 것처럼 냈다 채도를 올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것저것 색의 조화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해봐야 하는데 단순하게 한 거긴 한데 그리고 피부 같은 부분도 지금 많이 붉어져가지고 조금만 붉은기를 빼줄게요. 아, 장단점을 좀 파악하고 갈 걸 그랬네. 인지가 나면 다음 거에 사면 되니까. 이런 느낌으로 일단 톤을 잡아놓고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색감도 아까 전에 밟았던 거여서 이런 식으로 톤이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촌스러운 거는 이따 얘기하고 빛에 대한 얘기를 좀 하자면 빛이 지금 너무 부서져 있어요. 왜냐면 빛이 요즘 그림들은 또 잠시만요. 그럴 수 있어. 요즘 그림들은 또 멀리서 봤을 때 눈에 확 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눈에 처음 봤을 때 시선이 꽂히느냐가 중요한데 그걸 가장 확실하게 나눌 수 있는 거는 빛이에요. 빛이 얼마나 선명하게 나눠져 있냐라는 게 이제 엄청 큰 요소가 됩니다. 빛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온다는 건 알겠는데 빛이 얼마나 강한지가 조금 가늠이 안 돼요. 그런 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런 부분들이나 이제 여기는 정확하게 빛이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하게 빛이 좀 부서져 있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그림자가 져 있는데 반해 여기는 빛이 지금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빛이 통일되어 있지도 않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게 정돈이 되면 될수록 훨씬 멀리서 봤을 때 그림이 확실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확실히 있는 게 그림을 훨씬 고급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정리를 하고 맞춰줘야 합니다. 맞추고 나서 양을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빛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빛이랑 어둠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것까지 해주도록 합시다. 아직 색깔을 좀 정돈을 하기에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나누는 거 정도만.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가 다 어두움으로 거의 역광 수준으로 얼굴이 다 그림자가 지고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빛이 들어와서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 또 어둠이 투톤으로 깔리는 건 좀 어색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문대줍니다. 같은 어두운 공간에 있게끔 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통일감이 있는 거죠. 공간이 실제로 이렇게 생긴 공간 안에 캐릭터가 있다는 느낌이 들려면 빛을 조절하는 게 가장 쉬워요. 뭔가 투시라던가 이런 것들로 추가를 해가지고 캐릭터를 공간 안에 집어넣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투시는 좀 많이 어려운 영역이고 그거를 신경을 쓰기보다도 빛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캐릭터를 공간 안에 넣는 게 쉬우니까 일단 공간을 빛으로 잡아줍니다. 여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묘사가 들어가기 이전에 빛으로 한번 잡아주는 게 훨씬 그림이 깔끔해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리본에 의한 그림자 같은 것들도 추가해주면 이렇게 빛을 나눠주는 이유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림을 멀리서 봤을 때도 확실하게 보이게 할 정도로 눈에 띄게 가시성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고 이 캐릭터를 공간 안에 넣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일단 우리는 어느 정도는 착시 현상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적인 그림에 이 캐릭터가 이 안쪽으로 쭉 빠져져 있는 공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착시를 주는 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착시를 준다는 생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을 좀 써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만 해줘도 훨씬 나아지는데 이거를 단계별로 좀 설명해줘야겠다. 그리고 빛을 아까 전에 얘기를 하면서 1차적으로 빛이랑 어둠을 나눴다면은 이제 빛이랑 어둠의 경계 부분에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해 주냐에 따라서 이 캐릭터의 밀도나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놨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의 머리결의 영역을 지그재그로 나눠준다던가 하면서 이 부분의 형태감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빛을 나누면서 좀 한 번 더 빛으로 인해서 그림에 줄 수 있는 효과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머리카락이 이 가닥이 이 밑에 덮여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빛의 경계 부분에다가 해주면은 이게 훨씬 더 형태감이 와닿아서 더 형태가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빛을 나눌 때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에 제가 이런 부분들에서 선명하게 빛의 경계를 나눠주면 입체감이 산다고 했었던 거에 반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입체감을 해치는 요소들인 거죠. 왜냐면은 빛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고 막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얘네들이 얘네보다 직관성이 떨어져요.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으면은 그림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이거나 뭔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고 두루뭉실해 보이고 뿌예 보이면서 뭔가 그런 선명하게 내 눈에 닿는 느낌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빛이랑 어둠을 확실하게 나눌 거라면 그 빛이랑 어둠을 나눈 거에 그 시각적인 그 강렬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가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시스루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시스루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이 이쪽으로 오는 빛의 강한 정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빛이랑 어둠을 나누는 거에 더 집중을 해서 없애주고 방해되지 않도록 감상하는데 내가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차로 나누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아까 전에 말했듯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경계 부분을 나눠줬는데 훨씬 더 멀리서 봤을 때 형태가 선명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 부분도 지금 형태가 두루뭉실하게 보이고 있는 부분이 지금 깔끔하게 빛을 나눠줬을 때 훨씬 더 선명하게 보여요. 이 차이를 좀 인식을 하시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머리카락이랑 마찬가지로 주름을 강조해주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이 옷은 좀 주글주글하게 좀 주름이 많이 져있는 옷인데 그 옷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빛이랑 어둠의 경계 부분만 주름이 들어가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예 좀 긴장이 풀리네요. 아까 좀 긴장했는데 이런 식으로만 들어가 주는 게 훨씬 주름이 좀 그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죠?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머리카락도 이런 느낌으로 그냥 빛이랑 어둠을 잡아주는 게 이렇게 결을 세세하게 묘사해 주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그거 감안해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뒷머리도 마찬가지죠. 빛이랑 어둠을 일단 1차적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 그림체가 살짝 밀도가 높은 거랑 이제 이런 잔 묘사들이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어느 정도는 통일감 있어 보이고 어느 정도 멀리서 봤을 때 좀 티가 안 난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제 가장 큰 이유가 빛이랑 어둠 요 가장 크게 머릿속에서 1차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나머지 묘사들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이랑 어둠을 확실하게 나눠주고 이거 해치지 않는 선에서 추가 묘사를 해주는 게 좋고 그 전에 이제 그거는 이 경계 부분
경계 부분을 네, 그렇죠. 나눠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눠서 경계 부분의 터치만으로도 충분히 입체감을 살려줄 수가 있고,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좋아요. 사실 이런 부분들에 지금 처음 그림처럼 이런 식으로 잔 묘사를 하고 그리고 결들을 이렇게 나눠줘도 이런 식으로 1차로 나누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식으로 그리면 그림이 지저분해지고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거는 가장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왠지 어렵지도 않으면서도 그리고 딱 봤을 때 그림의 완성도를 올려주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강조를 드린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빛이랑 어둠을 확실하게 나눠주고 여기도 지금 여기 빛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 캐릭터가 어디에 공간에 있고 빛이 얼마나 이 캐릭터를 덮고 있는지를 방해하는 요소는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냥 안 넣는 게 나을 정도로 효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릴 때 빛이랑 어둠을 나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다 넣어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에 커다랗게 들어가는 그림자 묘사 같은 것들은 여기에 있는 효과들과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어서 강하게 한두 개만 들어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잔뜩 들어가 있었던 묘사들은 오히려 그 나눠주는 느낌을 방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리게 만들어서 없애주는 게 더 훨씬 더 깔끔하고 그러면은 훨씬 봤을 때 눈에 잘 띄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빛을 일단 이건 굉장히 1차적인 내용이기는 해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고 이게 절대 그림에 그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고급 스킬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것만 알아두고요. 그리고 좀 중요하게 들어갈 게 두 번째는 얼굴이 촌스럽다는 점입니다. 제가 수업을 하는 학생분들께는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멀리서 봤을 때 눈에 띄는 거를 먼저 기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구도를 잘 짜는 거라던가 아니면 채색을 잘하는 거 이런 거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항상 우리 학생들이 빠르게 그림에 재미를 붙이고 빠르게 그림을 예쁘다 선까지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잘 찾아낸 방법은 얼굴이었어요. 얼굴이 예쁜 게 다른 요소들이 확 들어오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게 제일 쉬우면서도 효과가 좋더라고요. 뭐 다른 것들 다 아쉽고 인체가 아쉽고 색감이 아쉽고 그래도 얼굴 예쁘게 그리는 것만큼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꽤나 색감 연습을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일단은 굉장히 옛날에 그렸어요. 한 1년 반 정도 전에 그려가지고 그때 스타일이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제가 이때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가. 근데 요즘 스타일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도 물론 워낙 많은 그림체가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지만 약간 요즘 스타일은 조금 더 단순하고 그리고 좀 직관적인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아쉬운 점은 이 눈매예요. 눈매가 굉장히 지저분하죠. 지저분하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이게 틀렸냐라는 거는 또 그건 또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요즘 스타일, 요즘 제가 추구하는 스타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이러면 뭐가 안 좋냐면 눈매가 일단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멀리서 봤을 때 눈이 조금 뿌여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요즘은 저는 좀 깔끔하게 밀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밀어서 약간은 면적인 부분에서 연출을 해주는 거죠. 지금 눈매는 좀 선이니까. 다시. 복붙해서. 선이니까 면으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면으로 바꿔줘요.
눈은 굉장히 그 사람의 그림체를 보여줄 수 있는 요소기도 하지만요. 되게 유행을 많이 타는 요소이기도 해요. 요즘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약간 눈매가 길고 고양이상의 눈매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눈이 개성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제 유행을 많이 탄다는 점에서 좀 모순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만 해줘도 일단 1차적으로 눈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죠. 요렇게까지만 해서는 알기가 힘들 거예요. 더 깔끔하게 다듬어주고 더 단순하게 만드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멀리서 봤을 때 눈에 확 띄게,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인상인지 알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 1차로 이렇게만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만 잡아줘도 인상이 확 선명해져요. 그쵸? 흐릿했던 인상이 선명해지죠. 요즘은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눈의 선만 가지고 이 얼굴을 촌스럽다고 한 건 아니에요. 일단 눈매 자체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눈매가 곡선으로 깔끔하게 한 선으로 이어지는 좀 쉽게 그려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이 좀 편하게 그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렇게 좀 각이 많은, 이 각이 많다라고 하는 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각이 많다 아니면은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고양이상인지 강아지상인지 아니면은 약간 매끈하게 올라가 있는 눈인지 아니면 좀 앞에서 꺾여 있는 눈인지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처음 봤을 때 눈에 확 들어오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직관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조금 더 눈을 길게 빼고요. 길게 빼는 거는 뭐 눈을 훨씬 내 정보를 더 강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짧은 눈에다가 긴 그 곡선의 그 유연함을 넣는 것보다 긴 눈에다가 유연함을 넣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으니까 눈을 길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곡선적인 부분, 이 선적인 부분을 단조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서 꺾여서 뒤에서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하기보다도 그냥 한 선으로 깔끔하게 들어가는 편이 좋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인지 알기 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좀 스킬적인 문제긴 한데요. 이 친구는 좀 짝눈이 있어요. 짝눈을 그때 저라면 눈치채지 못했던 건데 저의 눈에는 보이네요. 짝눈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포인트입니다. 짝눈이면은 아까 말했듯이 멀리서 봤을 때 이 캐릭터가 어떤 얼굴을 가지고 있는지 확 와닿지가 않거든요. 짝눈을 해결하는 방법은 한쪽 눈씩 가려서 얼굴이 똑같은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짝눈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저는 눈매도 요즘은 좀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요거는 사실 요즘 그림체의 취향을 반영한 거고, 약간 유행을 반영한 거고, 이게 저의 뭐 취향이라던가 그런 것들과는 다른 문제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눈동자도 제가 지금 잔뜩 찌그려 놨으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줄게요. 눈동자도 이건 제 스타일인데 저는 좀 이 눈동자도 많이 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만 선명하게 만들어줄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거를 노하우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제 스타일이니까 뭐 가볍게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살짝 선명한 느낌의, 또 마냥 엄청나게 선명한 느낌은 또 좋아하지 않아서 이렇게 눈의 경계 부분에만 선명하게 색을 넣어주는 편입니다. 훨씬 선명해지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단순해졌죠. 단순한 느낌이 딱 들죠. 눈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임의로 늘려놨던 부분이라서 좀 잘 맞게 정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까지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기도 한데 이제 얼굴형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눈매가 길어지면요. 이 눈매 자체가 얼굴형 자체도 같이 바뀌어줘야 합니다. 이거는 딱히 이유가 정해져 있다, 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도 따라하는 방법인데, 이 아까처럼 얼굴이 동그란 부분, 동그랗게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이 세로폭이 조금 길어져도 괜찮은데, 이렇게 눈이 가로로 길어지는 부분에서는 세로폭이 길면은 살짝 그림이 어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림 자체가 좀 눈이랑 얼굴형이 안 맞는 느낌? 요거는 이제 다른 그림들에서도 나오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아마 이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다들 그렇게 그리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납작하게 만들어줄게요. 제가 급하게 그리느라고 좀 예쁘게 그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서 조금만. 그리고 지금 눈매도 살짝 다듬어주고요. 이번 피드백에서는 그렇게 저의 정말 철학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생각은 없으니까요. 그 점은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생각이라던가 그런 것들보다도 객관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느낌들 위주로 가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저도 얼굴을 완성을 시킬 때는 얼굴이 예뻐질 때까지 굉장히 많이 수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네, 딱 저게 맞아요. 눈에 따라 얼굴형 달라지는 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요. 저걸 제가 장황하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이게 딱히 더 예쁘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죠. 왜냐면 전에 것도 못생긴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확실히 요즘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도 그런 트위터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면은 딱 이런 느낌의 그림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은 이런 느낌이다. 훨씬 더 직관적이고 깔끔하게 눈에 보이고 눈매도 어떤 느낌인지 알기가 쉽죠. 그리고 얼굴을 조금 다듬었으니 이제 묘사적인 부분에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일단 피부, 머리부터 할지 피부부터 할지, 피부부터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것도 엄청나게 많은 스타일이 있고요. 다 정답이라서 이게 뭐 저의 스타일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는 피부를 살짝 부드럽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이제 피부에도 굉장히 개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 제가 크게 나누기로는 좀 사각사각하게 종이 질감적인 느낌이랑, 그리고 좀 촉촉하게, 좀 촉촉하거나 물기가 젖은 듯한 느낌, 그리고 저처럼 보들보들한 그런 약간 실크 같은 느낌, 이런 식으로 좀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저는 보들보들한 느낌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그림의 보들보들한 느낌의 특징은 일단 뭐 특징적으로 할 말이라기보다는 제가 주의하는 점은 피부가 붉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거예요. 붉어지면은 이제 이런 피부에서 붉어지면은 약간 섹시하다던가 좀 농밀한 느낌보다도 조금 탄 느낌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금 붉은 느낌으로 들어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좀 하얀색으로, 노란색도 아닌 것 같아요. 좀 하얀색으로 가주는 것 같아요. 하얀색으로 가주려면 살짝 채도를 떨어뜨려서 회색조를 중간 넣어주는 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그리고 부들부들한 느낌으로 해주려면 전체적인 피부의 굴곡 같은 거나 피부의 색 차이가 저는 좀 섬세하게 느껴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맨들맨들한 피부인데 가까이서 봤을 때 질감이 느껴지는 정도가 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이제 아예 질감을 아예 안 넣고 그냥 맨들맨들한 원색 그대로만 넣는다면은 부들부들한 느낌보다도 깔끔한 느낌이 날 거고요. 이제 여기서 터치가 많이 들어간다면은 조금 꾸덕하고 좀 단단한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절이 좀 섬세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터치감이 있어서 아예 맨들맨들하고 매끈매끈해서 아무것도 칠하지 않은 그런 단색 느낌이 아니라 터치감이 있으면서도 그 터치감이 멀리서 눈에 띄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실크처럼 보드라운 느낌을 나게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지금 터치하는 걸 보면은 되게 은은하게 들어가 있죠. 많이 티가 안 나고 가까이 당겨봐야 보이고 멀리서 봤을 땐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피부 채색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서도 머리카락이랑 똑같이 이런 피부의 빛이랑 어둠이 나눠지는 부분은 웬만해서 질감을 좀 살려줍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의 완성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빛의 경계랑 어두움의 경계를 처리하는 거는 100% 완성도에 많이 영향을 줍니다. 그냥 다른 부분들을 다 꾸덕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묘사를 해주면 완성도가 많이 올라가서 다른 부분들을 좀 부담을 덜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매끈하게 처리한다던가 이 부분을 그냥 날려버린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밀도를 올려서 완성도를 채워줘야 하는데 그러면 그림이 정돈되지도 않고 조금 묘사가 많이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좀 그림을 피로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부분들의 묘사에 힘을 많이 빼는 대신 이렇게 경계 부분에만 힘을 딱 줘서 그걸로 조절을 해주고 다른 부분들은 아까 말했듯이 가까이서 봤을 때는 티가 나지만 멀리서 보면 티가 안 나는 정도로 밀도 조절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 채색을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밋밋합니다. 일단 눈에 잘 안 띄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이나 그런 부분들이 깔끔해서 깔끔함을 추구하는 느낌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장치를 넣어주는 거는 가슴골이나 겨드랑이 같은 곳에 진한 색으로 시선을 뺏어주는 부분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 가슴골도 연하거나 선으로 되어 있었다면 전체적으로 피부가 많이 하얗고 좀 흐릿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진하게 넣어줌으로써 살짝 시선을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만 해줘도 그리고 여기 배꼽 같은 부분도 좋은 요소예요. 시선을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여기도 아까 말했듯이 옆구리 부분에 더 터치라던가 질감을 조금 더 추가해줘서 완성도를 여기서 확 끌어올려주고 여기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터치를 조금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결을 표현해주는 것도 있지만 색깔을 다양하게 쓴다던가 하는 것들도 이 부분에서 요소가 들어가면 효과가 좋습니다. 다른 부분에 색 변화를 넣거나 하는 것보다 저렇게 그림자랑 빛이 갈라지는 부분에 넣는 것이 더 효과가 좋아요. 이런 식으로만 잡아줘도 훨씬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그림자가 안 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지워주겠습니다. 쏙 들어가는 느낌으로 은은하게 묘사를 해주고요. 티가 안 나게. 그리고 터치도 너무 과하게 들어간다면 좀 뭉개주기도 하고 그래서 적당한 선을 잘 찾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러면서 조금 언급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인체적인 부분인데 이거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제가 가슴이 좀 이상하다라는 것만 좀 언급을 하고 할게요. 가슴은 그런 말랑하게 지방 그 자체인 느낌이 중요한데 요거는 지금 가슴이 너무 위에 달려있기도 하고요. 하이 앵글인데도 불구하고 겨드랑이 쪽에서 좀 위에 달려있기도 하고 가슴 자체도 살짝 땡땡해 보여서 그것만 수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날 잡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슴은 저도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아직 답을 확실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피부를 칠했고요. 비교해보면은 이제 이런 느낌으로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진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비교를 해보면서도 느꼈지만 좀 정말 미세한 부분이에요. 미세하지만 되게 시선을 많이 끄는 부분인데, 그래서 사실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기는 하지만 이런 점이 있다는 거. 이거랑 따졌을 때 이런 부분들은, 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가볍게 들어갈게요. 그리고 나서 머리카락에 대한 얘기를 좀 합시다. 이렇게 피부까지 이걸로 비교해야겠다.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피부까지 봤는데 사실 더 정돈을 많이 해야 되고 하는 점에서 조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대충 맥락적인 얘기만 하고요. 머리카락은 일단 이것도 완전히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머리카락이야말로 그 사람의 그림체를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는 요소기 때문에 딱히 정답이란 게 없다라는 게 저는 머리카락에서 가장 드러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머리카락을 그릴 때 어떤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에 대한 거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머리카락이 좀 제가 이런 거를 감적인 요소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분석적으로 정말 비율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느낌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그나마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저는 좀 면 자체가 좀 납작한 면들이 있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결 사이사이의 간격들이 두껍게 들어가서 결이 하나하나가 드세 보이는 것보다는 좀 얘네들이 전체적으로 좀 얇은 느낌으로 들어가서 결 하나하나가 좀 눈에 잘 안 띄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누리는 그런 방식을 선호한다는 소리예요. 예를 들면 지금 전에 거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런 느낌으로 많이 맨들맨들해지고 이런 결들에 대한 것들도 좀 섬세하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저는 이걸 베이스로 잡을 것 같아요. 이 식으로 제가 좀 그리고 결들은 깔끔하게 나눠지되 저는 좀 살짝 찰흙 같은 느낌으로 의도적인 러프한 질감을 주는 걸 선호합니다. 워낙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좀 택한 스타일은 좀 깔끔하게 들어가서 머리카락의 개개의 결보다는 전체적인 이 양감 자체에 들어가는 결들을 우선으로 하되, 그럼에도 살짝 선이 약간 느낌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일단 그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윗부분, 윗머리 같은 부분은 매끈매끈하게 들어가고요. 이 와중에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빛이랑 어둠이 나눠져 있다는 점이죠. 이거는 이게 제 그림이라서 엄청 과감하게 분석하고 제 스타일을 담을 수가 있는 건데, 아마 다른 사람 그림이라면 이렇게까지 파고들진 않을 것 같긴 하네요. 그냥 맥락적으로 문제점만 파악을 하고 넘어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리는 스타일을 어떤 방식으로 제가 채색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의 지식에 대한 점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의 그 전체적인 이 머리카락이라는 덩어리 자체를 크게 잡는 느낌으로 들어가고요. 아래로 갈수록 결이 좀 부서지는 느낌인데 그 결은 깔끔하게
그리고 너무 많지 않게, 그리고 세로선이 너무 두껍지 않게, 진하지 않게 들어가는 게 좀 특징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짝 완성도가 떨어지는 느낌을 저는 좀 연출을 하고 있어요. 너무 깔끔하게 들어가거나 너무 요소가 빡세게 들어가면은 저는 너무 정돈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추구하는 그런 러프 같은 느낌과 뭔가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크레파스 같은 걸로 칠한 듯한 느낌을 저는 선호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은 아무래도 깔끔하면 깔끔할수록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뭉개는 듯한 터치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결들을 조금 강하게 나눠주는 편입니다.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제가 최근에 그린 그림들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은 아무래도 급하게 수정을 하는 거고, 이 스타일을 그릴 때는 저도 꽤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그리는 걸로는 완성이 안 될 것 같아서, 나중에 원하신다면 한번 기존 그림들로 한번 설명을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래로 갈수록 조금 억세게 나눠지는 부분을 추가를 해줍니다. 처음 그림처럼 이렇게 여러가지 색이 있다던가 뭔가 소심하게 나눈 듯한 느낌이 아니라 깔끔하고 확실하게 나눠지고, 그 사이에 있는 분단을 나누는 선들이 진하지 않게 들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그려주고요. 하이라이트는 조금 선명하게 들어가는 편인데, 그게 이제 머리카락이나 이런 부분의 채도를, 시선을 한번 잡아줘서 머리카락을 조금 더 캐주얼하게 만들어줘요. 제가 또 주의하는 부분은 그림이 너무 무거워지거나 너무 이제 실사풍으로 뭔가 그런 가볍고 귀여운 느낌의 캐주얼이 사라지는 것을 또 많이 주의하는 편인데, 그런 거에서 이런 깔끔하고 좀 색이 선명한 하이라이트가 그런 캐주얼한 느낌을 잡아주기 때문에 저는 좀 이용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 제가 이걸 주저주저 떠들다가 보니까 조금 내용이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끝내고 다음 그림은 조금 와닿을 수 있을 만한 주제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거는 저의 그림체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간 피드백이라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쪽도 일단 윗부분은 가로결 위주로 잡아주는 걸 선호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효과는 아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직관성, 멀리서 봤을 때 그림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 그리고 그림이 너무 어려워 보이지 않는 거. 그림이 어려워 보인다는 거는 두서없이 좀 다양한 연출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게 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 좀 따로 논다라는 점이 들어가면은 저는 그림이 좀 어려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림이 잘 그려서 어려워진다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뭔가 이 그림을 해석하기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요즘은 연출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에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을 칠해주는 게 이거보다 훨씬 깔끔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훨씬 눈에도 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보는 사람이 너무 그림에 많이 시간을 쓰지 않게 바로 직관적으로 봤을 때 보여지는 그런 느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연출해줘. 그리고 여기까지 왔으면 옷에 대한 얘기를 가볍게 하고, 이 머리카락,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 어떡하지? 아무튼 머리카락도 뒷머리도 마찬가지. 뒷머리도 아까 전에 말했던 빛이랑 어둠을 나눠서 이렇게 잡아주면, 그리고 옷 주름은 사실 옷 주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경계하는 부분이 너무 설명이 좀 의미 없이 뻔할까봐 좀 걱정을 하는데,
일단은 깔끔하게 밀어주고요. 주름 몇 가지만 그려주는 게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그 재질적 특징을 살려서 지저분하게 들어가기보다도. 아, 그리고 주름을 좀 연출을 해줄 때는 주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면 훨씬 그림이 고급져지는데, 그냥 냅다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의미 없이 주름을 넣기보다도 주름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구겨지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구겨지고, 요것들을 알고 요 부분을 묘사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 선명하게 주름이 보일 거예요. 이게 그냥 지그재그로 그린 것보다도. 물론 이 그림은 겉으로 봤을 때 이상이 그렇게 크게 있는 부분이 아니라 좀 섬세한 포인트에서 이제 개성적인 부분에서 취향적인 부분에서 갈리는 그림이라서 약간 저의 취향 위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주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주름을 그리시고, 사실 이런 류의 옷들은 그렇게까지 고증을 잘 살려서 주름을 자글자글하게 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이런 부분들도 색감이 너무 이렇게 색 변화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빛이랑 어둠을 나눠놓은 경계가 또 강조성이 희미해지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막 색 변화가 어둡게 쭉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한 톤으로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그 톤 사이에서 주름을 깔끔하고 확실하게만 몇 개 주는 거. 지금 와서 그런데 얼굴이 촌스럽다나 짧게 설명 가능할까요? 지금 짧게 설명하기 좀 힘듭니다. 내용이 좀 많았고요. 그냥 요즘 그림들의 특징과 옛날 그림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이 피드백에 1시간 이상 쓰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쪽 옥주름 부분에 주름이 들어가 있는 영역이라면 그림자 영역에 주름을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는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요. 이런 부분도 안쪽까지 주름을 줄 필요는 없이 그냥 이 경계 부분에만 주름을 주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이런 류의 연출들 필요 없죠. 깔끔하게 그려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요즘 트렌드라고 하기 좀 그렇고, 제가 바뀐 스타일은 좀 선명해지는 거랑 단순해지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단순해지는데 그 단순함이 밀도가 낮다던가 아니면 좀 묘사가 단순하다던가 하는 걸로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밀도나 묘사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지만 보여지는 사람 입장에서 눈이 편하고 단순해 보이는 느낌이 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팔 같은 부분들도 주름 같은 거 생략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주고요. 얼굴은 봐도 수정을 할 부분이 계속 보이는데 원래 그럽니다. 원래 그림은 얼굴을 계속 수정하면서 다른 부분을 고쳐가야 되는 거라. 그리고 치마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쓸데없는 주름들, 이런 뭔지 알 수 없는 주름들은 오히려 그림을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빛이랑 어둠의 경계 사이에만 주름을 확실하게 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까지 크게 강조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 네, 맞아요. 과거 그림 피드백입니다. 선적인 느낌으로. 이렇게만 잡아줘도 지금 얼굴이 좀 빨간데요? 빨간 거. 아까 전에 제가 임의로 채도를 높여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류의 연출. 사실 이거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알 수 없죠. 이게 그냥 냈다 묘사가 들어가 버리면 알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안 하면 못할 정도로 역효과를 줍니다. 그림 자체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던 대로 그림자랑 빛을 나눠놓고 차라리 나눠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인 거죠. 되게 많이 뭐 구도를 바꾸거나 하진 않았는데 훨씬 깔끔해졌죠, 그림이.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더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 되게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이제 와서 다루는 거긴 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웬만해서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깔끔하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정돈이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면.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림을 봤을 때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거나 구조가 어떻게 되어 먹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되게 신경 쓰이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림에서. 물론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얼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예쁘면은 많이 상쇄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 쓸 바에 얼굴이나 머리카락을 잘 그려라 라고 말하면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니긴 한데 굳이 제가 이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굳이 이런 부분들을 남겨놔서 보는 사람이 좀 신경 쓰일 정도로 뭔가 그런 찝찝한 것들을 안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은근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요소기도 하고요. 신경 안 쓰고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해서 한번 다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한 번 정도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제 묘사를 조금 더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앵글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하자면 지금 살짝 목이 좀 긴 것 같고요. 얼굴이 좀 작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감이에요. 사실 요거를 왜 그래야 하냐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어가면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냥 글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머리가 근데 이거랑 비교가 좀 어렵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하나만 더 잡아보자면 이제 굳이 어떤 점은 좀 이제 구도에서 체크해볼 만한 점은 이 핸드폰을 들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죠. 이건 사소한 건데 굳이 배를 허리 라인을 여기를 가리면서 핸드폰을 들고 있는 거는 약간 매력 포인트를 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굳이 좋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얘가 이런 식으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라면은 뭔가 앞에 있는 사람이 좀 눈앞에 있는 느낌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냥 이왕 하이앵글로 그릴 거면은 조금 더 역동감을 살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좀 단순하게 나온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것도 좀 얘기하자면 긴 내용이라서 지금 담긴 좀 그렇고, 그리고 배경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냥 너무 지저분하게 완성도 미완성스럽게 들어간 게, 사실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훨씬 깔끔하게 그리는 게 쉽고 간편한데 간편하게 배경을 날먹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 시절의 릴리가. 그랬던 거랑, 이런 같은 빨간색인데 차가 엄청 탁하죠. 굳이 이럴 필요는 없는데 말이에요. 이러면 누가 이제 이걸 빨간 차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 것들도 신경을 못 썼나 본데, 아마도 이 시절의 릴리는 캐릭터의 빨간색과 차의 빨간색을 다르게 줘서 캐릭터를 더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탁하게 처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캐릭터는 강조가 되고 괜찮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채도를 좀 올려줬어도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선명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림자랑 빛에 대한 것도 좀 더 확실하게 들어가거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죠. 연출적인 문제라서. 그래서 뭐 정리를 굳이 해보자면은 아까 말했던 채도가 낮았다라는 점을 일단 1차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얼굴이 촌스럽다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2차로 바꿔줬고요. 그리고 빛이랑 묘사 같은 것들도 해서 3차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좀 짜줬습니다. 내용 자체는 딱히 이론적으로 얻어간다기보다는, 제가 어떤, 일단 제 그림이 그래도 나름은 대중들한테 먹히는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고민과 그 결과를 도출을 해서 이런 류의 스타일을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 거고요. 그게 도움이 되실 분들한테는 되실 테지만, 사실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엄청 막 정답적인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도 이제 뭔가 고려를 했다라는 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되겠네요. 확실히 지금 이 그림 굉장히 탁하고요. 멀리서 눈에 띄지도 않죠. 이게 더 지금 목이 두꺼운데 선명하고 좀 더 캐주얼한 느낌이 들죠. 그쵸. 근데 사실 이 피부는 제 기준에서는 붉긴 합니다. 붉어서 사실 묘사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섬세하게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단순하게 처리를 해가지고 요걸 가지고 또 요게 정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또 아니긴 해요. 원래 그림이라는 게 오래 그려야 되고요. 그냥 최소한의 터치로 제가 가진 생각들을 좀 해줬던 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미세한 차이인데요. 훨씬 제가 보기에는 채도도 올라가고 얼굴도 직관적으로 어떤 얼굴인지 잘 보이고요. 그리고 빛이랑 이런 것들도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같은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묘사가 뭉개지고 그래서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터치가 들어가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어 있죠. 제가 아마 수업을 들으신다면은 이런 느낌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으시는 뭐 본인의 판단이겠지만 이런 느낌이라는 거.
계속 정리를 하자면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시간은 너무 적고 정말 머리 하나 가지고 머리 설명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까지 안 궁금해 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1시간 걸렸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뭔가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기준으로 한 거는 정보 전달은 사실 정보 전달 위주는 아니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한, 제가 연구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였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솔직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초보인 제 입장에서 고차원적인 부분이라 신기하다는 감상. 이거 좀 걱정이긴 했어. 난이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은 초보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법이 좋으신가요? 난이도가 좀 하드하긴 했어요. 그렇군요. 그럼 다음 거는 뉴스 듣는 느낌. 다음 거는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한번 해볼까요? 제 그림 중에 꽤 옛날 그림으로. 사실 저는 두 가지로 좀 나누고 싶기는 해요. 제 생각적인 부분이랑, 그러니까 제가 연구한 부분이랑, 그리고 그냥 아쉬운 그림을 예쁘게 그릴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 이론, 기초 이론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아니면은 하나 해놓고 그거에 대한 토론이라던가 제 생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봐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떤 게 더 이게 제 그림으로 그리려다 보니까 저는 이미 이 시절에도 일러스트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수준이 괜찮았던 거라서 뭔가 그런 이론적인 부분에서 크게 설명할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던 건데 역시 이렇게 하고 좀 학생 피드백 같은 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의 그림으로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프로 레벨은 어렵다. 그림 한 명 보내주실 분. 누구 내 그림 피드백 받고 싶다 하는 분 있나요? 두 개로 나눕시다. 사실 저는 제 의견, 제 생각도 되게 공유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이제 저는 더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 포인트예요. 사실 그림의 스킬 같은 부분은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분석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제가 이 그림체로 정착하게 된 생각의 흐름 같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아무나 그림 피드백 상에 올려주시면은 그걸로 가볍게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수업하는 거에 단점이 있어. 왜냐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무 시간이 짧아. 오원씨님 어떻게 피드백 받으시겠어요? 지금 그림 한 장 구하고 있는데. 진짜 나 이 연구를 사실 제가 일러레를 6년째 하면서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스타일도 많이 바꾸고 연구도 진짜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제 성격을 아실진 모르겠지만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진짜 세밀하게 하는 편이거든요.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아, 저한테 보내주신 거? 그럼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진짜 생각이 그냥 책 한 권을 쓸 정도로 많이 담겨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가볍게 여러분들이 뉴스 듣듯이 아까 전에 그 태도는 좋았어요. 뉴스 듣듯이 듣기 좋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살짝 목적이기도 했고요. 그럼요. 저 스타일은 계속 바뀌었어요. 제 트위터 피드 보면은 완전 그냥 다른 사람이 그린 거 스타일을 계속 바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3분이니까요. 일단 좀 잠깐 수다 좀 떨고, 물 좀 떠오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한 40분에서 50분쯤에 다음 거 합시다. 그림만 좀 띄워놓을까요?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피드백 하는 거, 일단 두 개 다 들어보고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잠시만요. 디테일해졌다가 캐주얼해졌다가 눈이 바뀌었다가 역사가 깊죠. 저 말 너무 맞아. 나 진짜 글레이징을 했다가 뭐 선화를 했다가 면화를 했다가 반무태를 했다가 엄청 많이 바뀌었어 진짜로. 네, 뭐 지금은 살짝 정착된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확실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 잠깐 물 좀 떠올게요. 근데 여러분 듣기에는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저는 사실 그려놓은 그림이 이제 몇 천 장은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천 장은 넘을 거야. 그런 옛날 그림들을 지금의 제 스타일로 해석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학생 피드백처럼 좀 아마추어이신 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피드백이랑 그리고 저의 철학이라던가 저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되게 애매해. 아까도 말했듯이 좀 이론적인 부분으로 가자니 다 쓰고 쳐야 되고 좀 그렇게 감각적인 부분으로 조금만 고쳐서 이런 식으로 하자니 내 주관이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어렵기는 한데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저는 이래봬도 일러레이고 강사입니다. 강사도 꽤나 오래 했죠. 그래서 어려운데 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사실 저는 반응도 반응이지만 제 주관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참고해서 적절한 방향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번에 일요일에 저한테 수업을 들으실 오아시님의 그림인데요. 지금 37분이니까 50분에서 9시쯤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서 그 전까지 좀 주의사항 및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일단 오아시님 계신가요?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이거는 수업이랑 관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업에서는 서로 대화도 많이 하고요. 이제 오아시님이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들어서 정말 오아시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해 제가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서 해답을 줍니다. 근데 지금 하는 피드백은 일단은 퍼포먼스예요. 그냥 방송에서 이제 재밌게 하도록 그리고 웬만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랑 수업은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은 공감이 안 가셔서 그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고요. 정답은 이제 사실 대화를 하면서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일단은 보여지는 부분이나 좀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피드백을 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좀 많이 고칠 수도 있고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퍼포먼스적인 부분에서 1차적으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너무 깊이 물론 그게 너무 공감이 가고 도움이 됐다 하면 적용하시면 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면은 좀 1차적으로만 약간 그냥 좀 가벼운 피드백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주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게 다른 분들이면은 조금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요. 뭐가 문제인 것 같냐, 뭐가 아쉬운 것 같냐 이런 걸 도움을 줄 생각을 할 텐데 모아씨님은 일단 일요일에 저랑 수업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때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게 훨씬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은 그 과정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빼고 오직 저의 취향으로만 이제 이유를 들어서 수정을 해드릴게요. 제가 50분에 수업을 할 건데, 피드백을 할 건데, 그 전에 잠깐 좀 써놓을게요. 문제점.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 제일 먼저 보이는 건 인체. 그리고 그림자. 네, 50분에 오세요. 50분에 할 거예요. 더 필요하시다면은 딱 9시 정각에 맞춰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수다 떨고 뭐 소통하고 하면 되니까. 자, 얼굴. 요가. 완성도. 여러분들은 피드백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하신 일 부탁한 게 아니니까요. 괜히 네, 감정 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는 것도 이제 이게 정말 저는 요즘 정말 생각이 많이 드는 게 학생마다 가르치는 방법은 다 달라야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그림도 정답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진지하게 뭔가 도움을 줄 때는 엄청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는 퍼포먼스다라고 못을 박아놓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저는 100% 도움이 되면 너무 좋은 그런 강사로서의 그런 퍼포먼스적인 부분이 크고 그거를 감안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뭐 재미로 저는 사실 방송이랑 강의는 철저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피드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재미로 들어주시면은 그게 가장 저한테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라디오처럼 듣는 게 좋았다라는 것도 제가 원하던 방법, 이게 제가 원하던 이제 듣는 그 자세였거든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들어주시고요. 조금 더 저의 생각이 궁금하다. 더 저의 가르침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추가 신청하시고요. 딱 그 정도로 저는 구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신청하면은 진짜 할 말이 너무 많고 대화도 진짜 많이 해요. 장단점도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약간 그게 있어. 제가 말을 좀 두서없이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은 되게 짧은 말인데 좀 길게 풀어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제 말을 오해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정말 100% 한치의 오해도 없이 전달이 되려면 난 어쩔 수 없이 길게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요약하는 것보다. 그럼 그 상대방은 그 긴 말 중에 맥락을 파악하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 그니까 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좀 편하게 들었으면 좋겠어. 그니까 그냥 흘러가는 듯이 듣다가 대충 이해하면 끄덕끄덕하고, 그러고 말 다 끝났다 싶으면은 제가 한번 요약을 해줄 때 그제서야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말을 들었으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도 약간 그런 태도로 들으시면 될 것 같다. 제 말이 쓸데없이 길다는 거 저도 알아요. 근데 요약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듣는 사람이 필요할 것도 이해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걸 좀 가볍게 들으시고 이해 안 간다 싶으시면은 한 번 더 물어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아, 요즘 아주 이제 제가 달라졌다라고 느낀 게, 성격적으로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좀 일러레로서의 부담을 좀 덜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 주축이 되고 다락죽이 많이 도와주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저한테서 그런 금전적인 부담을 좀 덜어주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편하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 돈 모아놓은 거 많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편하게 하자, 돈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땅땅땅 선고를 받았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편해지기도 했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뭔가 방송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느끼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저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사실 그렇게 이게 정말 내 생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하나하나 되게 예민해지고, 계속 저처럼 뭔가 원인을 분석해야 해결이 되는 인간은 너무 머리 아프거든. 그래서 엄청 힘들어했는데, 네, 딱 그런 느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요즘 이것저것 생각하는 게 많아졌어요. 방송도 그렇고 수업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약간 그림적인 부분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그릴 수 있을지에 집중하게 되고, 예전에는 좀 어떻게 하면 주문을 많이 받을지, 어떻게 하면은 내 실력을 이게 클라이언트한테 어필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한 신경을 많이 썼다면, 요즘은 이제 팬이 내 그림을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지, 이런 걸로 이제 고민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는 정보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생각도 예전에는 많이 안 했어. 왜냐면 너무 그 작업에 방해가 됐거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생각도 했고, 그냥 주어진 거 열심히 하자 이랬는데, 요즘은 생각을 많이 하고 그 생각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쭉 생각을 굳이 차단하지 않고 말을 하고, 그리고 방송도 예전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 난 예전에 이게 방송 1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방송을 진짜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시간표도 짜고, 뭐 컨텐츠도 짜고. 이러다 보니까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했죠. 결국 방송 못하는 거다, 나는 못하겠다 하고 이제 했는데,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하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그냥 이것저것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 같은 느낌으로 좀 부담감에 이왕 하는 거 뭐든 이용해보자라는 마음보다는 좀 편하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게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된 지 일주일 정도 됐거든. 일주일도 안 됐을 거야. 아마 한 3, 4일 정도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만족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또 외면할 순 없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했을 때 정말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즘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도 자주 하는 거고, 이게 예전에 외주가 진짜 많아가지고 방송도 못 키우고 그랬는데, 저 외주도 싹 정리를 했어요. 물론 없진 않거든요. 없진 않는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좀 편하게 살려고 주로 했던 건데 마인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외주가 줄면 주는 대로 부담이고 그렇다고 받자니 받는 대로 일정 터지고 약간 어지럽더라고.